이 교수님께서 기억하시에는 그 전역했던 학교 폭력은 무엇인가요? 뭐 학교 폭력 뭐 여러 가지 다 잔혹하죠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고등학생인데 그야말로 스파링을 하자고 가장을 하면서 계속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혼수 상태에 그 빠진 것 상태.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잔혹하다 이렇게 그 초원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고요. 흉포와 저연령화, 지능화가 그 특징인데 그 잔혹성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고 일반 살인 범죄에 있어서도 시신을 훼손하면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하거나 이런 모습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 잔혹한 것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흔히 촉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세부터 14세까지를 우리가 촉법 소년인 거죠. 14세까지? 네, 8살 아이가 사람을 사망케 하면 이거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죄값에 맞는 사실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형사 처분이 아니고 이른바 소년법에 의해서 소위 보호 처분을 받게끔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잔혹한 또는 아주 지능적인 아이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상당 부분 있었죠. 촉법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성취가 최대 처분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도 체포 구속되지도 않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2003년쯤에 그 12살 소년이 어린 남자애를 유괴를 해가지고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생 6학년쯤 되는 동급생끼리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엄청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나이가 14살이었는데 지금 12살쯤까지 그 법을 개정했어요. 나중구나. 네.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에서 이제 얼마 전에 많이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14살 남자아이, 다른 13살 남자아이 칼로 죽였어요. 근데 거기 더 놀라운 거, 그 가해자가 작년에 벌써 한번 칼로 다른 남자아이 공격했는데 그때 그 가해자 13살이어서 너무 어려서 그 잡히지도 못했어요. 그냥 상담만 받고 그죠. 교육만 받고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겼죠. 촉법 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 찬성 대 반대. 일단 반대이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반대. 낮춰야 한다. 오케이. 일단 뭐 반대 의견부터 이건 한번 들어볼게요. 얼레나 씨. 아무래 봐도 어린 애들이 이제 환경에서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한 번 했던 실수로 온 인생 갈 수 있는 영향 받는 것보다 약간 교육으로 예방대처로 그 범죄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더 좋다고 생각해요. 흉악한 범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지. 해야죠. 네. 그거를 나이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러면은 다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마피아 조직들 그 사람들을 그런 심리가 약하니까 꼬셔서 데려와요. 그럼 범죄를 시켜요. 그러면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기 싫으면 그럼 너는 여기서 못 나가. 나가려면 죽어야 돼. 어렵기 때문에 판단력이 이런 거는 약해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두 번째 기회를 안 준다는 거는 조금 너무 하는 거 아닐까. 두 번째 저는 그래서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범죄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중범, 뭐 경범 그거 다 가려서 그렇죠.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교수님 메모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의견 한번 내주십시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형사한 미성년자의 그 기준을 몇 세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는 나라마다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은 14세로 되어 있는데 이 14세가 만들어진 기준이 한 60년 전에 그 시대의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때의 그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의 그 성숙성 여러 가지 매체에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동일하느냐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청소년 범죄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흉악 범죄에 한해서 적어도 나이 때문에 벌을 면하게 되는 이런 나이가 면벌부가 돼서는 이제 안 된다.
그럼 만약에 나이 낮춘다면 몇 세까지 낮추는 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 연령대가 현재 촉법소년 중에서는 13세부터 14세니까 13세로 낮추게 되면 이러한 범죄 억지력을 그 연령층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13세로 하는 것이 적당치 않겠느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물었어요. 그 피해자, 특히 피해자니까 가족분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 돈 보상 말고 처벌로 좀 처벌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는 지금 몸도 많이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상해를 입었음에도 달리 이것을 회복할 상황이 없는데 오히려 가해자는 나이가 어리고 또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다 보니까 마치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을 하는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보호 처분이란 말이 그렇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거의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거죠. 진짜? 왜냐하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치되지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하면서 드린 생각이 일단 집에서부터 교육, 밥상, 머리 교육 그런 거 잘합시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한 번 더 비슷하게 올바르게.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청소년은 바로 우리 사회의 이제 미래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소 효과가 안 보일지언정 네네. 관심과 정책이 정부로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형벌만이 전부가 아니고 사회 복지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가정교육의 문제 또는 그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웅혁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별다리 연구소 다음 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심지어 그 중학생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를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요? 중학생 포주인 거죠. 자신이 제대로 처벌을 또 받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형사 아저씨한테 형사 아저씨 나는 촉법이니까 조사 좀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부 거. 아이들이 네. 분명히 그 있고 너무 뻔뻔하다.